지금부터는 각 배송사들의 서비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크로스비의 김지훈 부대표님이 직접 어크로스비의 서비스 소개 후 Q&A 세션까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크로스비의 김지훈 부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 큐텐에서 열은 요거 해외 배송사 선택하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저희 어크로스비의 배송 서비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먼저 저희 회사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배송 서비스, 그 다음에 저희 워크로스비 시스템의 자랑이죠. 이제 워크패드라고 불리는 이제 주문 처리 시스템, 그 부분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시스템은 저 말고 저보다 더 전문가인 저희 시스템 개발팀에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송 비용을 소개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크로스비는 IT 하는 사람들과 물류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이제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전문으로 하는 물류 기업으로 지금 오늘 진행하는 Q10에서 제공하는 이게 일본 해외 배송, 해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4개의 서비스라고 대략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가 전 세계 주요 이커머스 쇼핑몰, 큐텐 재팬과 같은 전 세계 주요 이커머스 쇼핑몰의 오더들을 관리하는 주문 관리 시스템, 저희가 OMS라고 부르죠. OMS를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큐텐 재팬은 물론이고, 뭐 아마존, 쇼피파이, 라쿠텐, 틱톡, 쇼피, 라자다를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주문을 가지고 오고, 그걸 해외 배송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금 수집된 주문들을 해외로 한국에서 직접 보내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마토와 사가와라는 배송사를 통해서 일본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외 지역에는 UPS, 페덱스, DHL, 영국 같은 경우는 로얄 메일, 에브리, 유럽 같은 경우는 DPD라는 국가별 주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배송사를 통해서 해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현지에서 반품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특히 이커머스 판매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이제 겪으시는 반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배송을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 현지,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두바이에서 현지에 창고를 두고 저희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해외 현지에서 풀필먼트 처리하고 해외 현지에서 현지 고객한테 배송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세 가지 서비스에서 모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세일즈, 그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 있는 SCM 재고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특히 요즘 AI가 핫하잖아요. 저희가 AI로 수요 예측을 하는 서비스를 또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규모로 보면 저희가 약 360만 건, 작년 기준으로 360만 건의 배송을 처리를 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뷰티 고객사가 가장 많습니다. 뭐 코스알엑스, 조선미녀, 티르티르, 안와, 뭐 바이오던스 이렇게 뷰티 고객사들을 많이 대응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동, 그다음에 케이팝, 패션, 뭐 디스이즈 네버데시나 크림, 블랙업 등의 패션도 저희가 일본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 식품들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저희가 해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Q10 재팬과 아주 시스템적으로 타이트하게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Q10 재팬 셀러분들이 QSM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더를 받으시면 저희 이제 워크로스비의 워크패드라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뒤에 화면이랑 시스템을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더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오더를 수집해서 여기 저희 워크패드라는 플랫폼에서 오더를 좀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로 배송을 오더하는 송장도 출력하고 송장을 붙이고 그다음에 뭐 해외로 이제 저희 창고로 접수해 주시면은 그 접수된 물건을 저희가 이제 야마토와 사가와라는 배송사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배송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세미나의 제목도 똑똑하게 배송사 선택하기잖아요. 그럼 왜 워크로스비를 뭐 다른 많은 저희 뭐 회사들이 있지만 선택하셔야 되냐? 그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저희는 고객 오리엔티드 된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회사가 5년이 된 스타트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IT 개발자가 30명 이상 되고, 자체적으로 인하우스로 있는 개발자가 30명 이상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강력한 시스템을 또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큐텐 재팬과 좀 타이트하게 시스템으로 연동이 돼 있어서 큐텐 재팬 셀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주문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배송에 대해서도 배송 이후에 이뤄지는 CS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저희가 주문 수집 시스템 워크패드를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의 배송량이 있어야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한 어떤 월에 300건 이상 되는 이제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모이신 셀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언제 곧 다음 주에 시작되죠. 큐텐 재팬의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연간 행사인 메가와리가 분기마다 이루어지는데요. 이 메가와리 행사 때마다 가장 많은 물량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김포에 창고가 있는데 저희 김포 창고에서 이 메가와리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동화된 채적기, 부피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동화 채적기도 도입을 해놨고, 그래서 8만 건 이상, 10만 건 이상 데일리 시간당으로 처리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경쟁력 있는 배송료율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에서 보내게 되면 평균 3에서 5일 정도면 일본의 소비자들한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별 전담 운영 담당자를 저희는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다른 배송사들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이나 사람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뭐 시스템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모든 고객분들한테 고객 전담 운영 담당자를 배정해서 사람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하실 때 인코텀즈, 즉 관세를 받는 분이 내냐 보내는 분이 내냐,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메가와리 시즌 되면은 QSM이라는 그 큐텐의 셀러 그 분들이 주문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QSM에서 보통 다른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한 번에 많은 주문, 뭐 5만 건의 주문을 한 번에 다운받거나 1,000건의 주문을 한 번에 다운받거나 한 번에 다운받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저희는 큐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약 2, 3분에 한 번씩 오더를 저희가 저희 시스템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예를 들어서 1만 건의 오더를 한 번에 저희가 수집을 하더라도 보통 한 2,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5분 이내에 주문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 수집된 주문에 대해서 이제 운송장 번호, 이제 저기가 야마토나 사가와의 운송장 번호를 큐텐 재팬 오더별로 각각 자동으로 전송을 해서 풀필드 처리를 자동으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소 일본으로 갈 때는 이제 배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주소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실 수 있게 사전 검증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큐텐 재팬 또 맞춤형 기능으로는 특히 이제 메가와리나 일반 이제 큐텐에서 셀러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는 게 사은품 추가 기능입니다. 저희가 사은품을 추가로 배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 사은품 추가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또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관세 범위를 초과했을 때 자동으로 주문을 분리하거나 또는 재고가 부족한 오더들에 대해서는 또 주문을 분리해 놓고 이후에 재고가 준비됐을 때 보낼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이 자동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소비자분들이 트래킹 화면에 접속하셨을 때 우리 이제 셀러분들의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고객사의 로고를 넣어드리고 일본어로 이렇게 트래킹 페이지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원클릭 재배송이라고 일본의 CS 뭐 제품이 도착을 안 했다거나 또는 제품이 파손됐다거나 하실 때 별도로 오더를 매뉴얼로 생성하지 않으셔도 해당 오더 번호를 검색하시고 원클릭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재배송할 수 있는 오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어로 B2B 고객들이 많이 쓰시는 시딩 오더를 매뉴얼로 보내실 수가 있고 B2B 오더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시스템의 이제 모습인데요. 캡처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봐왔던 대부분의 시스템과 다르게 저희는 아주 편리하고 심플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 브랜드 셀러분들이 오더를 처리하실 수 있게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세션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크로스비 풀필먼트 센터는 김포와 청라, 이천에 있습니다. 김포센터는 국제 배송센터라고 해서 셀러분들이 직접
포장을 하셔서 저희 쪽 김포센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곳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송장을 부착하거나 또는 배송사별로 분리하는 작업을 한 후에 이곳에서 김포가 이제 인천공항에 가깝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청라센터와 이천센터는 재고를 보관해 두시고 셀러분들이 직접 픽앤팩을 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오더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동으로 픽앤팩을 한 다음에 포장까지 해서 저희 김포센터로 보낸 다음에 일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좀 배송 리드 타임을 좀 더 줄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보내시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보내시겠다 하시면 저희 일본 현지 센터에다가 재고를 두셔도 됩니다. 일본 현지의 도쿄 치바에 저희 이제 풀필먼 센터가 현지 풀필먼 센터가 있습니다. 약 2,300평 규모로 창고가 되어 있고 이곳에서 오더가 들어온다면은 저희 OMS에서 어떤 특정 스큐들 예를 들어서 일본 무거운 제품들은 일본 현지에서 배송이 나가고 가벼운 제품들은 한국에서 배송이 나간다고 할 때 스큐별로 가벼운 제품에 대한 오더가 들어오면 한국 창고로 출고 지시가 나가고 무거운 제품인 스큐가 오더가 들어오면 일본 치바에 있는 현지 센터로 저희 창고로 풀필먼트 지시가 나가서 각각 배송이 나갈 수 있도록 자동화되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도쿄 포트 근처에 또 창고가 하나 있고요. 이 B2B 전용 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반품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 반품이 발생했을 시에 저희 도쿄에 있는 저희 지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모았다가 현지에서 팩이라거나 아니면은 한국으로 회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매니저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저도 좀 심플하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사 창고라고 불리거나 이 고객사 창고라는 거는 브랜드 지금 셀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접 창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고에서 작업하시고 저희 김포센터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 아까 이천과 청라에서 저희가 작업해서 완료가 된 건들은 17시 이전까지 저희 김포센터로 입고가 되면 당일날 저녁에 인천공항으로 이제 화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출고일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되겠죠.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일본으로 떠납니다. 보통 저희는 나리타나 하네다로 보내고요. 그렇게 보내게 되면 일본까지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보통 점심이나 1시 이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통관이 이루어지고 현지의 야마토나 사가와로 배송사가 인계가 되고 오후 한 3, 4시부터 경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총 리타임이 약 3에서 5일 정도 소요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셀러분들이 이제 발송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주문 한 박스 포장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문이 한 소비자가 구매하실 때 한 박스로 포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한 개 주문을 제품이 뭐 양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3개의 박스로 나눠서 포장하시거나 또 여러 개의 주문을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한 박스로 다 포장하시면 이게 시스템에서 풀필드 처리할 때나 이럴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문은 한 박스로 처리해 주신 다음에 저희 창고로 입고해 주면 정상적으로 배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방법도 있는데요. 포장 방법 같은 경우는 규격에 맞춰서 어, 저희가 규격에 대해서 뒤에 좀 장표가 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송장만 부착해서 테이프도 좀 꼼꼼히 붙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해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국내와는 조금 다르게 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기계도 많이 타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가 약하거나 박스가 약하면 찌그러져서 내품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좀 박스도 해외 배송을 전용으로 좀 두꺼운 이중골 박스 같은 걸 활용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테이핑도 좀 더 튼튼한 테이핑으로 한 번만 붙이지 마시고 위아래 다 한 2번씩 붙이시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좀 안전하게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또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비용을 아끼시려고 이렇게 여러 개의 박스를 테이프로 붙이시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떨어질 경우 밑에 있는 박스는 송장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인지 누구 건지를 중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시스템과 자동화된 바코드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정상적인 바코드입니다. 이제 뭐 송장 바코드나 또는 직접 쓰시는 이런 바코드가 있으시면은 송장이 있으시면 이렇게 붙여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제일 깔끔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실수로 바코드가 가려졌다거나 테이핑이나 이런 걸로 또는 바코드 일부가 출력이 안 되면 이게 스캔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이 미팅 들어오기 전에 저희 창고에서 지금 스캔이 안 되는 일부 화물들이 입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대응하다 왔는데요. 이렇게 좀 스캔이 잘 될 수 있도록 보내시기 전에 체크해 주시면은 배송 지연이 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면에 걸쳐 바코드 부착하는 거 좀 지향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게 꺾어 있는 박스입니다. 박스에 붙이실 때 이 바코드 부분이 꺾어서 붙여지면은 이 또한 스캔이 안 됩니다. 이제 박스가 작은 박스를 보내실 때 이렇게 송장을 꺾어서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송장을 꺾어서 송장을 부분을 꺾지 마시고 바코드 부분을 꺾지 마시고 바코드는 전면에 다 보이게 붙여주시고 다른 부분을 꺾어서 붙여주시면은 정확하게 배송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끝에 꺾어지는 부분이 미세하게 조금만 남게 되면은 이게 금방 떨어집니다. 뭐 습기가 있거나 그러면 테이프가 떨어지거든요, 송장이. 송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계에 탈 때 송장이 한 번에 막 박스가 겹치게 되면은 송장이 벗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건이 분실되니까 송장을 이렇게 꼭 꺾어 붙이실 때는 반드시 좀 이렇게 넓은 면이 같이 좀 붙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본형 표정 구격 같은 경우는 야마토사가 동일하게 가로 세로 높이가 세 변의 총합이 200cm 이하이면 됩니다. 이하이면 되고 근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최대 160cm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형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 뭐 160 이상을 보내실 때는 저희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뭐 이 안에 들어오는 화물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접수가 가능하니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박스의 무게는 30kg 이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은 이제 보통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문화가 직접 소비자가 집에서 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그렇게 될 경우 소비자가 부재할 경우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좀 비대면 배송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코포스라는 서비스고 우체통에 제품을 이렇게 넣어놓고 배송사가 떠납니다. 이 우체통에 들어가야 되는 규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코포스 같은 경우는 높이가 2.5cm 이하여야 됩니다. 뭐 길이나 이건 서류 봉투처럼 31cm, 22.8cm 이하면 되고요. 길이나 폭은. 다만 높이에 대한 규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는 1kg 이하여야 되고요. 그래서 2.5cm가 상당히 좀 얇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제 뷰러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때 들어가는데 이게 또 안전봉투에 이걸 포장하시면 비닐 안전봉투에 포장하실 때 가운데 부분이 또 2.5cm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는 막 1cm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최고 높이 사이즈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가운데가 높으면 일본 현지로까지 갈 수 있는데 일본 현지 배송사가 그걸 이제 배송을 거절하는 사태가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송 불가 경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 높이가 조금이라도 높아서 가운데 들어가는 제품들의 경우는 조금 그거를 눕혀서 포장해 주시거나 아니면 대면용 박스에 넣어 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저희 김포센터 입고 가이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크로스비 김포센터는 평일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이제 입고를 받는데요. 메가와리 기간에는 평일 20시까지 마감 시간 연장하고 주말에도 입고를 받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지금 다음 주에 시작되는 메가와리에도 저희가 주말 입고를 받는데요. 점심시간은 1시에서 2시까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고 방식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차와 퀵, 택배가 있는데요. 용차와 퀵은 저희한테 이제 차량 번호와 기사님 정보, 그다음에 저희 센터로 도착하는 예정 시간을 보내주시고 이 19시 전에는 꼭 도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물건을 하차하고 또 작업을 해서 인천공항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도착 시간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들어오는지 팔레트 수량이라든지 박스 수량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인천공항으로 입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이 좀 적으신 이제 브랜드나 셀러 같은 분들은 이제 택배로도 입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실 경우에는 택배를 언제 보내셨는지, 그다음에 뭐 CJ 택배나 한진이나 뭐 로젠이나 어떤 택배사로 보내주셨는지, 그다음에 그 택배사의 송장 번호를 같이 저희 팀의 담당 매니저한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용이하게 입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송 물량이 소량일 경우는 이제 큰 박스에다가 택배를 이제 여러 이제 박스들을 넣어서 이제 보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럴 경우는 박스 겉면에다가 회사명을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입고할 때 좀 더 빠르게 입고가 가능합니다. 또 이 점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셀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제 B2, 지금 대부분 다 큐테너지가 전체가 B2C 이제 통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을 B2C를 한국에 직접 보낼 때 적합한 화물은 B2C 통관이 인정되는 화물은 자가 사용, 개인이 사용하거나 개인한테 판매되는 것만 적합합니다. 만약에 이게 상업 판매 목적으로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이제 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갈 때는 자가 사용 및 개인 판매 목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주소도 받는 분의 주소도 개인 자택 주소로 발송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송 대행지로 의심이 되거나 그러니까 다량의 물품을 이제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일본의 배송 대행지로 보내거나 또는 사업장 주소지. 이 사업장이라는 게 포괄적인데요. 뭐 미용실도 될 수가 있고, 뭐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주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번 이제, 쌓여진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 시스템에서 그걸 걸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송지로 의심되는 주소나 또는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주소들은, 일본 관세청에서 이거를 이제 통관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개인 자택 주소로 발송이 돼야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 저희 오코리시비 시스템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 판매 금액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언더밸류라고 하죠. 관세나 부가세 세금을 적게 내시려고 이제 언더밸류라는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10만 원이라고 신고를 안 하고 5만 원으로 신고하는 거를 이제 언더밸류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규정상으로는 실제 판매하는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비자한테 10만 원 주고 판매하셨으면 10만 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언더밸류 하시면은 이게 뭐 B2C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안 걸려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모든 건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언제 한번 랜덤으로 걸리게 되면 이제 브랜드가 수출하시는 모든 이제 상품들이 매번 걸리게 돼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적정 판매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상품명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뭐 클로징이나 콜라겐 뭐 이렇게 제품 뭐 이 콜라겐이라고 하면 뭔지 알지만 이게 콜라겐이라고만 써 있으면 이게 화장품인지 먹는 콜라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세관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구분이 안 되면 세관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또는 통관사가 알아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이 제품에 따라서 이게 식품이냐 화장품이냐 뭐 다른 뭐 어떤 거에 따라서 관세나 부가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쿠션이라는 화장품 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쿠션을 저희 진짜 사례인데 쿠션이라고 이제 신고가 나갔어요. 쿠션이라고 신고가 나가니까 그 쿠션이라 신고가 나갔는데 이제 관세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일본 화장품 같은 경우 관세가 이제 16,000원 이하면 없는데 나온 거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쓰는 이 화장품 쿠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소파에서 쓰는 그 쿠션으로 인지를 해갖고 뭔가 이슈가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제품명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제 아까 개인 구매로 인정되는 이제 제품의 이제 그 수량이 되겠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대 24개까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개인이 화장품을 한 번씩 B2C로 주문하는데 화장품을 24개까지도 사실은 많이 주문하긴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24개까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해서 B2C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마스크팩도 화장품이지만 또 별도로 마스크팩에는 별도의 또 제한이 붙어 있는데요. 최대 120매까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마스크팩 한 장 한 장 해갖고 120매를 이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콘택트 렌즈와 건강 보조식품은 최대 2개월분까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나 마사지 기기는 1인당 한 개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의류는 사실은 이제 니트와 편직물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적인 혼용률에 따라 혼용률이나 직조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까 요거는 별도로 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네, 식품 같은 경우는 육류나 육가공품은 통관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육류나 육가공품은 한국도 수입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라이 제품들, 과자나 뭐 완제품, 드라이 패키지된 제품들은 이제 수출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현지로 나가기 전에 이제 반송이랑 반품 처리 프로세스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다 출고가 가서 소비자까지 정상적으로 배송이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먼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셀러분들이 포장을 하시고 오더를 처리하고 포장하시고 저희 김포센터로 입고를 보내주실 때 이 센터에 들어와서 이제 입고 처리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 이제 센터에서 저희한테 긴급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본으로 보내지 않고 저희 센터에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긴급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다가 일본 현지로 이제 비행 타고 넘어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목적으로 이게 수입되는 것처럼 보여졌다거나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는 대규모 구매였다거나 또 상품 정보를 허위 신고했을 경우는 일본 현지에 도착해서 공항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통관이 불허가 되고 현지 폐기가 되게 됩니다. 요건 현지에서 폐기가 되게 되고 비용이 나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건 비용이 좀 나오게 되고요. 여기 통관까지 잘 되고 이제 배송까지 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송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가 부정확해서 그 배달 택배 기사님이 가셨는데 갔는데 주소가 나와 있는 거에 맞지 않아서 계속 시도했으나 주소가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다. 이런 경우 또는 이제 맞는 주소로 갔는데 소비자가 계속 안 계셔가지고 장기로 부재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소비자가 어떤 단순 변심으로 수치를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이제 택배사에서 저희 쪽으로 현지 지사로 재배송 이게 반송을 해주고요. 이제 몇 번 장기 부재 같은 건 몇 번 재시도하다가 이제 안 되면 저희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현지에 다시 한번 또 송장을 다시 붙여서 재배송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폐기를 하거나 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그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실패 없이 다 나갔어요. 고객한테 다 나간 다음에 이제 고객이 물건을 받으셨는데 제품 여러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또는 불량이 있거나 이래서 CS 또는 이제 뭐 사이즈가 잘못됐거나 제품이 잘못 왔거나 했을 때는 이제 교환 CS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한국에서 재배송을 하거나 또는 불량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폐기. 저희 이제 도쿄 반품 사무실로 받은 다음에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한국으로 반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신고 부분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신고의 종류에는 이제 목록 통관, 목록 변환 수출신고, 간이 수출신고, 일반 수출신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신고 항목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신고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큐텐에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록 통관이라는 거는, 이 특송업체, 저희가 이제 직접 신고하게 되고요. 신고 항목수는 17개. 그다음에 관세 환급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지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반송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한국에서도 관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록 통관으로 수출된 건들은 한국으로 재수입될 때 관세 환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입 면제가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부가세 영세율 이거 그래서 해외 소포 수령증이라고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부가세 영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소포 수령증으로 목록 통관으로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그 목록 변환 수출 신고는 우리 관세청에서 이제 이커머스 해외 수출을 이제 장려하려고 만든 수출 신고 제도고요. 요건 이제 그냥 심플하게 이제 간이 수출 신고보다 심플하지만 관세 환급이라든지 재수입 면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록 통관이나 목록 변화 신고 중에서 뭐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신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주문량이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아직 뭐 셀러분들이 출신적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관세 혜택도 별로 받을 필요가 없으실 경우는 그냥 이제 목록 통관으로 하면 저희가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상품을 반품 받을 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수입 관세도 면세를 받고 싶고 관세 환급이나 수출 실적도 인정받고 싶으신 브랜드사들에서는 목록 변환 수출 신고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목록 통과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만 어차피 저희랑 계약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게 돼 있고 목록 변환 수출 신고로 이제 수출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은 저희가 갖고 있고 통관 고유 부여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는데 통관 고유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패스에서 셀러분들이 직접 받으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관 고유 부여만 받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목록 변환 수출 신고를 진행해 드립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크로스비에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배송 서비스와 어크로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어크로스비 개발팀의 김나영 매니저를 좀 모셔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어크로스비 시스템 워크패드를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김나영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도 있고 기능들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큐텐, 제펜, 셀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빠르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워크패드의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최초 계약 후에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 2주 정도 각 고객사별 셀러분들의 그 환경에 맞게 잘 출고하시고 잘 판매하실 수 있는 환경에 맞게 세팅해 드리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으로 발송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일본 배송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을 저희 시스템에서 뭐 검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복되는 업무들을 자동화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각각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테스트 배송까지 포함해서 한 1, 2주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하시는 이제 큐텐 스토어와 API 키 연동해가지고 발급하는 경우는 뭐 당일도 연동이 가능하시지만 저희가 테스트 배송까지 포함해서 2주라고 이제 넉넉히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출고하실 때 필요한 게 뭐 라벨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출고 질서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파일들을 필요로 하실 텐데요. 저희 최초 세팅하실 때 어떤 양식이 필요하신지 어떤 종류의 이제 파일들이 필요하신지를 같이 논의하셔서 요거까지 같이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뭐 주문 반복되는 작업들을 어떻게 자동화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이 온보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세팅을 마치고 나서는 저희 큐텐 재팬에서 상품 이제 어떻게 판매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스터 상품이라고 해서 전체 판매하는 목록, 상품 목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저희랑 같이 좀 정비를 하면서 출고하시고 또 배송하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정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묶음 상품, 번들 상품 판매하시는 경우, 뭐 아예 세트로 고정해서 판매하시는 경우, 뭐 사은품을 붙여서 판매하시는 경우, 이제 추가 구성 옵션 같은 걸 활용해서 판매하시는 경우 다양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같이 세팅을 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송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의 시스템 세팅을 마치고 나서 이제 테스트 배송까지 정리됐다라고 하시면 매일매일 주문을 처리하시는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실 텐데요. 앞에서 저희 부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5분 주기로 주문들을 수집하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가와리 기간 동안에 이제 주문량이 굉장히 많고, 전체로 QSM 자체도 굉장히, 몰리는 시기에는 저희 5분 주기를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또 큐텐 재팬의 배송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저희 신규 주문도 있고 이제 발송 예정일을 입력한 배송 준비 단계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셀러분들의 환경이나 선호하시는 이제 발송 방식에 따라서 이제 신규 주문을 수집해서 바로 처리를 하실지 발송 예정일까지 완전 확정된 주문들로 주문 수집해서 처리하실지 이런 것들 선택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특화된 기능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이제 개인 통관 면세 한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관세가 많이 부과되거나 발송이 아예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경고, 오류를 저희가 주문 수집하면 알려드리고 있고요. 화장품 24개 초과하거나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매를 1개 기준으로 초과했을 때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JP 포스트, 일본의 우체국 같은 곳인데 JP 포스트 기준으로 우편번호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소에 있는 우편번호와 실제 주소들을 비교해서 이건 매칭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 시스템에서 검증을 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주소로 배송을 해서 배송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반송하거나 재배송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사업장이나 배대지 주소, 뭐 회사, 주식회사 이런 단어가 주소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저희가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출고 작업, 뭐 배송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작업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반복되는 작업들은 저희 최초 세팅할 때 이제 자동화 룰이라고 해서 세팅해 놓으시면 매일 버튼 하나만 내면 그 여러 가지 반복 작업들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또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저희 앞에서 이제 계속 잠깐 보여드렸던 시스템 전체 오버뷰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연동 스토어에서 보시면은 저희 큐텐 재팬, 라쿠텐, 쇼피파이 다양한 스토어들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날에 작업했던 이후에 이제 5분마다 주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주문들이 쌓여있는 주문들을 원하시는 시점에 보통 이제 오전에 작업을 하실 텐데 작업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이제 그룹 단위로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단위로 보시면 아까 앞에서 세팅한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동화 반복 작업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내가 사은품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증정하겠다라고 무언가를 세팅하셨다면 그것도 자동으로 증정이 되시고요. 주소가 아까 이제 검증됐던 오류 주소들도 있고 또 소비자분들이 이거 주소 수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하셨던 것들을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오류 경고 수정하시고 뭐 주문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 뭔가 보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주문에 대한 작업들을 모두 마치신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배송해야 되는 출고해야 되는 주문이 확정됐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제 2번 단계로 넘어오셔서 송장 번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야마토 사가와가 이제 일본 배송사 현지 배송사인데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바로 송장 번호들이 이제 체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번된다고 말씀드린 송장 번호는 실제 소비자분들한테까지 전달되는 송장 번호인데요. 이게 굉장히 그냥 버튼 하나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오래 걸리거나 뭔가 다른 시스템에 거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장 번호까지 모두 체번이 완료되시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출고 지시서 아니면 라벨, 이제 패킹리스트 등의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이후에 진행되시는 출고 작업을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출고에 대한 모든 것들에 맞춰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송장 번호를 업데이트하고 이제 발송이 준비되었다고 알려도 된다라고 하시면 3번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QSM에 보시면 저희가 송장 번호 업데이트를 하고 발송 처리를 하면 배송 중으로 상태가 바뀌실 텐데요. 그 작업이 여기 3번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소비자분들이 그 송장 번호를 가지고 트래킹을 하실 수 있다. 그 내 배송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왔는지를 계속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마치면 이제 4번 단계로 넘어오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슈가 생기시면 뭐 소비자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 재고 확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것들은 여기 보류에 넣어두고 확인하시고 다시 작업 돌아가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스토어에서 바로 연동해서, 큐텐에서 연동해서 주문을 처리하시는 거 말고, 단건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 시딩건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엑셀 업로드로 처리도 가능하시고요. 이후에 동일하게 일반 주문들처럼 처리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단계 넘어갈 때마다, 큐텐에서 취소된 주문들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 주문 감지해서, 작업하는, 출고 작업하거나, 이제 송장 번호를 체번하거나 하는 단계들에서 제외시키고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전달된 그 송장 번호에는 링크가 걸려 있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소비자분들 배송됐던 트래킹 페이지를 캡처해온 것인데요. 일본 분들이 이렇게 일본어로 바로 보실 수도 있고 저희도 동일한 내용을 한국어로 또 영어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트래킹 페이지는 저희 배송센터 입고된 이후부터 전체 배송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트래킹 페이지인데 혹시나 이제 현지 배송사의 트래킹 정보를 조금 더 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같이 링크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페이지에서는 야마토나 사가와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대로도 또 바로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큐텐 재팬 고객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특별히 좋아하시고 또 자주 사용하고 계신 추천하는 기능들을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은품 기능을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특히 메가와리 기간 동안에 사은품 여러 가지 프로모션 정보들을
많이 조건들을 설정하고 계신데, 제가 스토어도 뭐 Q10뿐만 아니라 모든 스토어에 대해서도 설정하실 수 있고, 금액 기준도 뭐 결제액이냐 아니면 특정 상품에 총계만 했을 때 얼마 이상의 경우, 이렇게도 세팅하실 수 있고요. 일본은 이제 주문이랑 결제일이 차이 나는 경우들, 편의점 결제 같은 경우에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사은품을 증정할지, 그다음에 Q10에 이제 상품 코드로 등록된 번호도 있고, 그 아래에 등록된 판매자 옵션 코드나 판매자 상품 코드에 등록하신 출고용 상품 스크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중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면 내가 증정하겠다라는 조건들을 상품 코드나 옵션 코드들을 가지고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몇 개 이상 구매했을 때, 몇 개마다 하나씩, 이렇게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주문에 대한 기준들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제 증정 방식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주문에 하나씩만 증정한다. 아니면 2개 사면 2개, 3개 사면 3개. 이렇게 N대 N으로 증정한다. 또 가능하시고요. 뭐 동일한 뭐 키링 3가지 정도 제품이 있으면 이걸 랜덤으로 증정하겠다. 또 가능하시고, A라는 키링 먼저 다 재고 소진하고, 그 다음에 B라는 키링 소진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증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300개 한정으로 증정합니다라는 프로모션 설정하실 때도 그런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위에 설정하셨던 거는 자동으로 아까 작업 시작하기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주문에 붙도록 또 설정하실 수 있고, 주문 확인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실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모든 주문에 프로모션은 또 메가와리 기간 되면 굉장히 동시에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한 주문에 여러 조건이 또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주문 분리랑 재배송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저희가 처음에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수취명이랑 배송 주소, 발송 상품이 이제 기본 정보로 있으실 텐데요. 이 중에서 내가 일부를 좀 분리해서 주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대상 상품 선택해서 버튼 하나, 이 주문 분리란 버튼 누르면 바로 분리 주문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재배송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송 버튼만 그 주문 상세 페이지에서 누르시면 바로 내가 재배송하려는 대상 상품을 선택해서 뭐 전체나 일부를 바로 재배송 주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최초 주문과 분리한 주문, 또 최초 주문과 재배송으로 만든 주문들은 다 링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주문에서 분리를 했는지, 어떤 주문을 재배송했는지는 계속 트래킹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매일매일 작업하실 때, 발송 처리하실 때 주요 기능들이고요. 요 지금 설명드린 3가지는 매일이 아니라 뭐 분기마다, 뭐 월마다 주기적으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좀 원하시는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첫 번째는 저희 시스템 통해서 발송하신 주문들을 이제 주문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문에 대한 정보, 또 상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주문 일자, 뭐 배송에 대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이걸 검색하시거나 필터링 하셔서 원하는 조건대로 보실 수도 있고요. 조회하신 정보들을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해서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정보들, 뭐 화면에 표시된 항목들, 이게 주문 단위로 할지 상품 단위로 할지 다양한 조건으로 받으셔서 이거를 가지고 또 후속으로 분석하시고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굉장히 많이 찾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해외 소포 수령증인데요. 부가세 환급하실 때나 뭐 통관 이슈 생겼을 때 증빙 서류로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에 조회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바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 처리하시다가 소비자 CS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시스템 문의, 아니면 저희 배송 관련된 문의가 생기시면 저희 이제 대화형으로 되어 있는 세팅형의 CS 기능을 활용하셔서 주문들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을 뭐 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계속 CS를 남겨두고 저희 필요하신 때마다 이제 해결 완료된 것들, 처리 중인 것들, 신규 문의들을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뭐 파일을 첨부하시거나 뭔가 링크를 첨부하시거나 여러 개의 문의를 한꺼번에 문의하시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저희 Q10 재팬 고객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저희 워크패드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부대표님한테 순서를 넘겨서 가장 궁금해 하실 배송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시스템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가 아마 심의를 기울여서 시스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셀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지금 뭐 QSM에서 직접 하고 계시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시스템 통해서 아주 쉽게 일본 판매를 더 늘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송 비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송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에서 공개 드리는 배송 비용은 스탠다드 대면 배송 이제 비용입니다. 스탠다드 대면 배송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월 배송 건수가 300건이 좀 안 되시는 이제 셀러분들, 300건 이하로 월에 보내시는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운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코퍼스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소비자한테 대면으로 배송을 하는 그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건 이상이 될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상의를 이제 해주시면은 이 요율표와는 좀 다른 요율로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참조 좀 부탁드리고요. 통화는 지금 일본 엔화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유료 할증료와 이제 픽업 비용이 이제 불포함입니다. 아까 저희 센터로 넣어주실 때 택배나 용차 비용은 이제 별도로 이제 부과가 된다. 또는 이제 직접 보내줄 때는 뭐 직접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율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배송 비용 말고 한국에서의 풀필먼트와 일본 현지에서의 풀필먼트도 필요하신 셀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개별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뭐 이렇게 긴 시간 줘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배송 서비스가 뭐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가격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도입 문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의 캡처인데요. 어크로스비 네이버에 치셔도 되고 구글에 치셔도 되고 어크로스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도입 문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도입 문의를 클릭하시고 저희한테 뭐 이메일이나 연락처 또는 뭐 필요 사항들, 뭐 건수 이런 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건 1212로 돼 있지만 제가 최대한 빠르게 회싱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크로스비는 저기 해외로 보내시는 모든 셀러분들을 좀 편하게 도와드리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여기 계신 큐텐 셀러분들이 아주 판매를 많이 하셔서 시스템이나 물류에는 고려하지 걱정하지 않으시고 판매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네, 또 문의 주셨는데 라이트 요금제도 있을까요? 라이트로 발송한 건일 경우 자동으로 라이트로 발송되는지 이게 라이트 요금제라는 게 아마 가벼운 물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저희가 이제 라이트 발송 요금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가벼운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저희가 요율을 시스템에 세팅해 놓고 자동으로 라이트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격에만 맞으면 라이트로 발송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풀필먼트라면 저희가 알아서 이제 라이트로 발송될 수 있게끔 이제 포장 자재라든지 이런 거 선택을 하는데 아마 직접 해주시게 되면은 직접 뭐 이제 포장 자재 그 규격에 맞춰 주시면은 저희 이제 김포센터에서 라이트에 맞는 이제 그 송장을 붙여서 일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요금제는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예, 중진공 사업 참여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이제 중진공 공동물류 수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에 아마 참여 기업들 모집한다고 저희가 중진공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어크로스비 창고 입고 후부터 고객까지 며칠 정도 걸리나요? 예, 보통 이제 저희 창고 김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포 창고에 딱 들어오고 난 데부터 가장 짧게 걸리면 3일 정도 걸립니다. 가장 짧게 걸리면 2.5일에서 3일인데 가장 짧게 걸리면 2.5일, 그다음에 좀 길게 걸린 경우 주말이 끼거나 뭔가 비행기가 지연이 됐다거나 뭐 비행기가 여러 사정 뭐 기상 악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하루 통관이 지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3에서 2.5일에서 한 5일 정도까지 맥스 5일 정도까지 걸리고 요거는 또 2.5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도쿄나 나리타로 보내기 때문에 칸토 지방, 관동 지방 근처는 굉장히 짧게 걸리지만 우리 일본도 땅이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지, 뭐 오키나와나 저기 뭐 홋카이도 이런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거의 80%의 판매 오더가 칸토나 칸사이, 도쿄나 오사카 인근으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다음 질문인데요. 화장품의 경우 한국 풀필먼트와 일본 풀필먼트를 비교할 때
일본 통관 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화장품 수입 통관 때 할 때마다 해당 관련 필수 서류가 있는지 알고 있어서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이제 B2C로 수출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한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관세나 부가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풀필먼트로 이제 추구를 하실 때는 일본으로 대량의 화물을 아까 B2B성으로 개인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본 현지로 보내놓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수입자도 필요하고 일본 현지에서 이제 그건 좀 더 자세히 이제 제가 문의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도 필요하고 이제 뭐 화장품 판매 허가도 필요하고 이런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세가 나오게 됩니다. 관세가 나오기 때문에 관세 부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용이 또 좀 녹이셔야 되고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인 화장품 수입 통관할 때 필수 서류들이 이제 뭐 공장 지금 일본은 그렇진 않은데 일단 필수 서류들 같은 경우는 그 일본 내에서 판매 허가가 있는지 이런 서류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일본으로 집어넣으실 때 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수입 대행 업체들이 이런 서류를 좀 준비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큰 부담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한 측면, 그래서 오더가 굉장히 일본에 많거나 또는 일본 고객분들한테 이거를 일본 현지에서 이게 배송이 오는 것처럼 보여주시고 싶으실 때, 그때 이제 일본 풀필먼트를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또 이제 아까,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항공으로 가기 때문에 무겁거나 부피가 큰 화물들은, 매우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판매하실 경우 일본 현지에 갖다 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화장품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킨케어 제품이 좀 뭐, 아무리 무거워봤자 뭐 500g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이제 오더가 많아지면 2, 3kg대로 늘어나니까 그런 식의 오더가 많을 때는 일본 풀필먼트를 고려하시면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한테 좀 별도 문의 주시면 제가 더 이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시딩도 가능한가요?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시스템 기능상에도 오더를 매뉴얼로 시딩할 수 있는 오더를 매뉴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물류는 항공으로만 진행이 되나요? 향수 같은 비행기 선적 불가품은 불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는 항공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항공으로 진행하고 있고 선편 서비스를 좀 올해 상반기 끝날 쯤에부터 선적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향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까다로운데 이게 어떤 게 까다로우면 그 알코올의 함유량 같은 걸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알코올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게 위험물로 분리되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위험물로 분리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포장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일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으로 보내고 있는 이제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제품인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뭐 맞다 아니다는 이제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시면서 MSDS나 이런 걸 주시면은 제품 링크나 페이지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식품인 경우 별도의 요율이 있겠지만 김포의 15시 곳이 일반적으로 당일 배송이 되나요? 네, 당일 배송이라는 게 당일 발송, 네, 당일 발송이 되고요. 15시에 입고 주시면은 실제 저희가 이제 다른 화물들이랑 같이 모아서 19시까지 모은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밤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에 타고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괜찮으시면 일반적으로 그 이길 발송이 됩니다. 당일 발송은 좀 어렵고 이 질문에 주신 분이 그게 맞다 그러면 저희가 모아서 그 이길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크로스비의 김지훈 부대표님의 소개였습니다. 상품을 발송해 본 적이 없는 저도 지금 당장 발송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판매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의사항이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판매자님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